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차떼기당, 뇌물 수수당에 후회답습니다. 하기사 대통령의 부인도 뇌물을 당당하게 받아 챙기는 판에 국회의원이 돈 100만원이 대수였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 챙기다 또 딱 걸리고 말았는데요. 이번에는 몰카가 아니라 버젓이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번에는 또 뭐라고 우겨댈까요? 박절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받아 챙겼다고 말할까요? 인면수심, 내로남불, 후안무치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카페 CCTV 영상입니다. 흰 상의를 입고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뒷주머니에서 꺼낸 흰 봉투를 건네자 다른 남성이 황급히 거절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허리를 연신 숙이면서 부탁하자 다른 남성은 마지못해 오른손에 쥔 봉투를 뒷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갑니다. 봉투를 건넨 사람은 청주시 상당구의 한 카페 사장, 받은 사람은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1일 밤 8시 58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카페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국힘당 소속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지역구의 한 카페 사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아 챙기는 CCTV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 부의장은 돈 봉투를 바로 돌려줬다면서 악질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구태의연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이 뻔한 변명에 또 속아줄 국민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확인해보니 또 바로 돌려주지도 않았는데요. 이제는 좀 창의적인 변명거리라도 만들어놨으면 합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지난 2022년 10월 지역구인 청주 상당구의 한 카페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하얀 봉투를 건네받아 챙겼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서 실갱이를 하는 장면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하얀 봉투를 받아 뒷주머니에 넣었는데요. 분명 무언가를 받아 챙겼고 그는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습니다. 봉투를 건넨 사람은 카페 사장 A씨로 해당 봉투에는 현금 100만원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돈 봉투를 받아 챙긴 겁니다. 이 내용이 충북 MBC에 제보되며 보도되자 정 부의장 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봉투를 받은 것은 맞지만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고 바로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 A씨에게 공식 후원금 300만원을 받아 정식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고도 밝혔는데요. A씨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 부의장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 한 것은 맞지만 정 부의장이 곧바로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줄 국민이 있을까요? 한 제보자가 카페 사장이 직접 쓴 거라는 메모와 함께 이 영상을 MBC에 건넸습니다. 노트에 자필로 쓴 메모에는 CCTV가 촬영된 당일 정 부의장이 보좌관과 함께 이 카페에서 100만원어치 저녁 접대를 받았고 당시 건넨 봉투에는 100만원이 들어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후원금을 비롯해 보좌관에게 건넨 것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현금 800만원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돈봉투 사건은 A씨가 아닌 다른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으로 만일을 위해 A씨가 작성해 놓은 메모까지 공개된 건데요. 정황상 이런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정 부의장이 A씨를 회유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15일 공천 면접을 마친 정 부의장은 정치 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정 부의장은 악질적인 정치 공작은 없어져야 한다며 면접 보기 전날 공천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마타도어를 하는 것은 앞으로 선진 정치로 가는데 용납돼선 안 될 일이라며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는데요. 이게 우긴다고 될 일일까요? 참 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돈 봉투 받는 장면을 저도 영상으로 봤습니다. 근데 참 변명이 가관이었습니다. 나중에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말로 주머니에 쑤시 넣었다가 나중에 돌려줍니까? 사양하는 척 하더니 주머니에 집어넣더군요. 이거 당연히 국회에서 제명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이제 이것도 몰카라고 주장할 겁니까? 몰카 있는 CCTV 있는데 업자가 끌고 가가지고 카메라로 찍으면서 돈 줬다고 주장할 겁니까? 정치 공작입니까?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줬습니까?
참 한심합니다. 그러고도 자기는 불법업자한테 불법 청탁 받으면서 명백한 뇌물을 봉투로 받아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합니까? 이거 정말 적반하장, 부안무치 그 자체입니다. 이 단어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종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후안무치 적반하장이 국힘의 종특입니까? 우리 원내대표님 그 정우택 국회 부의장 그 윤리위 회부에서 제명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런 후안무치하고도 적반하장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이번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결코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실 걸로 믿습니다. 마삼중 이준석은 요즘 집에 돌아가면 자신을 자책하며 매일 울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그들과 합당을 했을까? 내가 왜? 개혁신당, 개신당이 민주당 이중대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마삼중이 꿈꿔왔던 보수정당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접수당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낙지 맛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당해봐야 그 맛을 알죠. 개신당의 몸집이 커질수록 당내 이준석계 지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애초부터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민주당을 버리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고자 뛰쳐나온 전현직 의원들에게는 마삼중은 그저 이용의 대상일 뿐 그 이상도 아니었던 거죠. 반윤 개혁보수 기치로 결집한 기존 이준석 신당이 통합 이후 민주당계 중심의 중도 진보 성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밥그릇을 뺏겼다고 보는 게 맞는 분석인 겁니다. 한지붕 내 가족, 얼마나 같이 공생할 수 있을까요? 총선이나 제대로 치룰 수 있을까요? 낙지 맛을 제대로 본 마삼중, 이제는 마삼중 맛을 낙지도 보게 될 텐데요. 낙지와 마삼중의 나이차가 무려 33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과연 잘 될까요? 유호정으로 배탈났고 또 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다 정의당에서 가신 분들이에요. 예. 내가 조심하라고 여러 번 경고했어 내가. 배복주. 예. 그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남편이 전장현도 왜 지하철 시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박병석 그거를 대표. 그 이준석 대표가 가장 강하게 싸웠던 분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예. 이게 이제 혈액형도 안 맞고 이제 면역 체계도 안 맞아가지고 먹었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예. 이제 뭐 별하별 안에서 지금 이게 탈이 날 것 같은데. 그리고 많이 개워냈어요. 탈당이 그거예요. 그런데 식중독은 일단은 탈수 증상이 오기 때문에 정맥 주사를 먼저 맞아야 돼요. 수분 공급부터 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치료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처방이 필요한데 아까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봐. 수분이 쭉 빠진 얼굴이에요. 옛날에 생기 있고 막 넘쳤잖아. 입에 뭔 얘기할 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만 막 침이 튀겼거든. 맞아요. 근데 딱 보니까 약간 이렇게 한 게 수분을 보충하셔야 된다. 아니 이준석 대표가 이제 비타민을. 힘드시니까 정말 힘들다고 본인이 또 이 자리에서 아까 얘기했었어요. 그러지. 식중독 증상. 비판만 하다가 지금은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맥 주사. 그게 정말 어렵다고.